가족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부모들 부담을 덜어주려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먼저 가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하는 알바라고 하지만 소위 위정자들은 저렇게 힘들게 알바해가며 살아나 봤을까요? 역지사지라고 남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한다 해도 당사자가 아닌 이상 모르는 겁니다. 제 생각엔 저 청년은 부모와 주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바른 청년인 것 같습니다. 아프네요. 가슴이. 왜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은 먼저들 떠나는 건가요? 부디 이승을 떠나며 억울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다신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매번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터지게 터진 거네요. 안전요원은 없었을 테고 원청은 하청으로 미뤄올 테고 지금도 3대 조선소 및 컨테이너 부두에 일하는 근로자들 조건은 다 똑같네요. 돈 1~2만 원 아끼려다 미래를 잃었네요. 아니 가끔 평택항으로 출장 가는데 그렇게 우리한테는 안전 못 써라 노래 부르면서 정작 알바한다고 이러는 건가? 진짜 차별 오진에 물론 안전 못 쓴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었다만 안전교육부터 똑바로 해서야지 장비 자체가 노후화돼서 작업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할 때가 정말 많다. 꽃다운 청춘이 이렇게 쓰러져 가다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일상의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우리 아들, 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죽음이든 안 억울한 죽음은 없지만 한강서 술 먹다 죽은 아이와 생활비 벌던 청년의 죽음이 같을 수 있나? 언제까지 하찮게 죽일 것인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디 한 청년의 죽음이 소리 소문 없이 그대로 묻혀 사라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면 두번 다시 이런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건 정말 어떻게 보상이 되냐? 원인을 규명하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해도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깔려서 죽었는데 아무도 발견 못했는지 원지 최초 발견도 아버지가 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을지 가늠도 안 가네. 관련 업자들 살인죄로 구속영장 청구 20년 이상 때려야 합니다. 안전교육도 안 하고 자기만 편하고 배부르면 된다 식으로 힘없고 약한 사람은 퇴사시키고 근로자들을 종 부려먹듯이 일시키는 살인자들이 대한민국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관련 검사들은 업계 상부들 뇌물과 부정수익 그리고 안전관리자들에게 엄격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젊은 나이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요. 와 요즘 같은 시대의 안전교육도 안전장구류도 착용 안 시키고 현장에 투입시키는 사업장도 있네. 아무리 원청에서 지시해도 현장 사업소장은 뭘 믿고 저런 걸 용인한 거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분명히 접촉될 텐데. 아무리 용역이어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 이 새끼들 119 바로 신고 안 하고 본사에 전화 돌리고 1시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글도 있던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저 피해자 아버지가 저기서 일하시는데 돌아다니다 압사한 채로 방치된 자식 시신 목격하실 때까지 그냥 뒀다면서요. 불쌍해서 어쩌노 부모님이 업장이 무너지겠구만 비교해서. 그렇지만 현재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손군 사건보다 위 사건이 가슴이 아파.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용돈 벌겠다고 일하다 절이 된 거잖아. 현장을 잘 모르는 일용직, 알바생들 안전 못 써도 사망각이다. 위험한 곳은 현장을 잘하는 경력자들 위주로 배치해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역시 안전불감증 후진국답다. 김용균 씨, 스크린도어 사건, 제주도 10대 압사 사건 등등 사고가 끝이 없. 안전교육도 안전장비 착용도 그저 알바라는 이유로 묵살당하고 죽고 나서야 그제서 재발 방지란다. 참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이러니 다들 화이트 칼라 하려고 난리지. 부모님들 마음도 이해한다. 이런 거 보면 선진국 되려면 아직 멀었다. 안전에 있어서 대충 좀 하지 말자. 어쩌다 이런 일이. 꽃다운 청년이 안타깝네요. 한 명 이 청년분이 또 가셨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청년분이. 책임자야 관계자야 밥이 넘어가냐. 안전하게 사람 일하게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같이 일하던 새끼들을 잡아주기야 돼.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말해줘야지.
족분들은 지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우리 사회가 하천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목숨을 너무 쉽게 여기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왜 정치권에선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모두의 목숨이 소중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너무 부족한 듯해서 화가 납니다. 지인이 안전관리자 일하는데 현장이 커도 초짜 안전관리자 혼자 관리하게 둔다네요. 당연히 구멍이 생기겠죠. 나도 어릴 때 공사장에서 일해봤는데 진짜 안전장비 하나도 안 줌 안전불감증. 안전교육도 그렇지만 서주위에 있던 직원들은 바로 달려가 들어올렸으면 어땠을까? 진상규명이 되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가 3대10 공공이라면 살지 않았을까?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월호 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꽃같은 나이에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국민청원 중이에요. 동참해주세요. 회피할 문제무 아님 유한전관리 책임 안전모도 없고 교육도 못 받고. 현대차 현대제철 같은 귀족노조 민노총 한국노총 간부 다 구속시키고 이런 애들 좀 어떻게 안 되냐? 귀족노조는 이익집단이지 노조가 아님. 진짜 혜택 받아야 되는 노동자가 법으로 보장받길. 국민청원 중이에요. 동참해주세요. 회피할 문제무 아님 유한전관리 책임 안전모도 없고 교육도 못 받고. 하청업체 아웃소싱 만든 게 김대중 민전입니다. 국민청원 중이에요. 동참해주세요. 회피할 문제무 아님 유한전관리 책임 안전모도 없고 교육도 못 받고. 현대차 현대제철 같은 귀족노조 민노총 한국노총 간부 다 구속시키고 이런 애들 좀 어떻게 안 되냐? 귀족노조는 이익집단이지 노조가 아님. 진짜 혜택 받아야 되는 노동자가 법으로 보장받길. 국민청원 중이에요. 동참해주세요. 회피할 문제무 아님 유한전관리 책임 안전모도 없고 교육도 못 받고. 제발 산재는 그만 기업들 규제해주세요. 한국정부. 국민청원 중이에요. 동참해주세요. 회피할 문제무 아님 유한전관리 책임 안전모도 없고 교육도 못 받고. 내가 처음 조선소 들어갔을 때가 2009년도였음. 그때 안전교육받고 안전모 제대로 쓰고 뭐 이런 거 다 했었는데 나이 많은 분 50대 이상인 분들은 항상 투덜됨 안전모를 쓰면 능률이 안 나서 작업을 못한다면서 벨트를 메고 다니면 불편해서 능률이 안 나서 벨트는 떨어지지 않는 곳선은 메고 있으면 안 된다는 둥. 아무튼 안전을 지키면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그리고 맨날 사고 나고 사고 나는 이유가 대부분 안전을 무시해서 일어났고 오토바이 사고도 제한속도 40km로 하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사망사고도 많이 났었음. 근데 30km로 바꾸니까 40km도 답답한데 30km도 답답했고 적응이 안 되었지만 몇 년이 지나고 모두 30km로 평범하게 다님. 그리고 사고율도 많이 줄어든. 요즘 자동차 속도 가지고 뭐라 하는 분들 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속도를 낮춘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보면 안타깝다. 저출산 시대 100만 명 출산하던 나라가 이젠 20만 명도 안 태어나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래도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다루는구나.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중봉층일 SBS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안타깝습니다. 꼭 사과받으시고 보상받으셔야 합니다.